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인화점에 관한 문제이고요. 다음 중 액체 가염 물질의 인화점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인화점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줄 타이밍이 왔는데요. 일단 전부 다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암기법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요. 일단은 3번이 틀렸습니다. 아세톤은 영하 18.5도씨, 5도씨, 등유는 39도씨, 메틸 알코올 22.22 아니고요. 다이에틸 에터 영하 45도씨 전부 다 맞습니다. 자, 인화점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해당 온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점화원을 주게 되면 바로 불이 붙는 그 온도 값이 되겠습니다. 아세톤은 영하 18.5도씨, 등유는 39도씨, 메틸 알코올은요 11.11도씨가 되겠고요. 다이에틸 에터는 영하 45도씨 맞습니다. 자, 어떻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냐? 막 18, 저 새끼가 오네, 요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막 욕 나오죠? 저 새끼가 오네, 요렇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등유는 등심 삼겹살 구이, 등심 삼겹살 구이. 메틸 알코올은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 1합니다. 매일 11.11 암기를 해주시고, 다이에틸 에터는 다 사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이에틸 에터가 작년까지만 해도 디에틸 에터였습니다. 근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어서 위험물 명칭이 개정이 되면서 요 D가 다이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에틸 에터 다 사요라고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밑에 세 가지 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 세 가지 에틸 알코올과 중유, 휘발유에 있어서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세 가지도 눈여겨서 봐주시고 보기는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면은 우리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냐? 아닙니다. 월 1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당해 연도 소방계획서와 소방시설 등 점검표에 따른 항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 항목을 작성을 해주시고, 경보 설비에 있어서는 심장이 되는 부분이 어디다? 수신기다. 화재 발생했습니다. 신호 받고 경보 울려주는 그 심장인 부분이 수신기이고요. 소화 설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어반입니다. 화재 발생했다 신호를 받고 그걸 제어해주는 함이죠. 제어반이 심장이 되는 부분이고요. 가압 송수 장치, 펌프도 매우 중요합니다. 펌프가 작동을 해야만 물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 송수 장치를 중점적으로 우리는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온의 연소 생성물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생성물들이 있겠죠. 올라가는 힘, 부력에 의해서 힘을 받아 천장면 아래에 얇은 층을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얇은 층을 형성하는 빠른 속도의 가스 흐름을 맞습니다. 천장 제트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만 봐도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천장에서 흐르는 흐름이다. 가스 흐름이다. 천장 제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은요. 우리 요 사진 보니까 화재 감지기가 있네요. 감지기라던가 아니면 스프링클러 헤드 이러한 것들은 유효범위 내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천장 제트 흐름에 두께 있죠. 이 두께는 층고 해당 층의 천장까지 높이의 5에서 12%다라는 것도 체크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백드래프트의 대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백드래프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건축물에 화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근데 타들어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산소가 부족하네요. 산소가 부족하면 더 이상의 연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글자글한 상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에는 아직 가연성 가스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방관이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다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 내부에 있었던 가연성 가스와 신선한 공기가 다량 유입이 되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감쇄기에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문을 활짝 열어서 다량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열어서 다량의 공기 유입을 방지해 주시면 되고요. 출입문을 먼저 활짝 열기 전에 환기구를 개방을 시켜서 환기를 먼저 시켜주시면 되겠죠. 방수를 해서 실내 온도를 저하시키게 된다면 우리가 연소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도 폭발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을 개방 상태가 아니라 개방 상태로 활짝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밀폐 상태로 두어서 자연스럽게 온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 다음에 용접용단 작업자에 있어서 재해는 3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 두 번째 폭발, 세 번째 화상. 이렇게 3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 중에 폭발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몇 번일 것 같나요? 토치나 호스에서 가스가 누설되었습니다. 누설된 가스에 의해서 점화원이 주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통이나 탱크 내부에 잔류가스가 남아있네요. 이때 이 탱크, 드럼통을 절단한다라고 한다면 잔류 가연성 가스의 증기의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역화에 의해서도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불꽃이 들어와서 타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요, 불꽃 비산은요, 폭발 발생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용단, 절단 작업할 때 불꽃이 막 비산합니다. 비산 불티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불꽃 비산이나 용접 물질에 그 뒤편에 있는 열을 받은 용접 물질에 있어서 뒤편에 있는 가연성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것이냐를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가스에 관련한 건 폭발의 우려가 있다. 불꽃 비산은 화재 발생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두 번째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비상조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비상조명등 무엇입니까? 화재로 인한 정전 발생 시입니다. 아시겠죠? 화재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하게 되면 불이 다 꺼질 겁니다. 어두워질 거예요. 그때 요 비상조명등의 개구리 눈알이 불이 들어오면서 점등이 되면서 피난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를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비상 조명등을 설치를 했을 때 요 밝기가 너무 어두우면 또 안 되겠죠? 이 밝기를 지상에서 우리가 측정을 할 겁니다.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1, 2번 맞네요. 마지막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여기서도요,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점등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3번 왜 틀렸을까요? 유효 작동 시간은요, 비상조명 등에 있어서 20분입니다. 20분이 기본이고 60분 이상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매우 많을 때, 규모가 클 때,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거나 아니면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그 용도가 도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상가, 지하역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60분입니다. 따라서 20분, 60분, 30분은 아니죠. 정답 3번.
자, 옥내 소화전에 방수압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피토 게이지 측정 시 알맞은 이격거리를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면 피토 게이지 측정 시 알맞은 이격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2분의 D로 되어 있죠. 따라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수험자분들이 2분의 D만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요. 수치값 자체가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2분의 D를 직접 계산하시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옥내 소화전입니다. 요 D는 구경이죠.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D는 13mm이고요. 옥외 소화전에 있어서는 19m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에 방수압 시험할 겁니다. 2분의 D다라고 한다면 얘를 대입을 해서 2분의 13, 6.5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좋은 응용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맞추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과 단점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다라고 한다면은요, 요 밸브 기준 1차 측도 가, 압, 수로 차 있고요. 2차 측도 가, 압, 수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헤드로부터 물이 먼저 방수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2차 측 배관이 뭐 건식이나 아니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나 전부 다 가압수로 차 있지 않습니다. 2차 측까지 가압수로 차 있는 것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물이 방수된다라고 봐주시고 2번은 맞아요. 자, 그리고 감지기가 없는 설비 맞죠? 감지기가 있는 설비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고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비가 비쌉니다. 하지만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지기가 없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요. 공사비가 저렴합니다. 자, 동결 우려 장소에 사용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얘는 2차 측 배관이 지금 가압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동결에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절대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헤드 오작동 시 수손 피해와 배관 부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헤드가 오작동했다라고 한다면 2차 측에 지금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손 피해가 있을 것이고요. 이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관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출제가 되었고요. 설치 대상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같은 데에 있어서는 각 구획된 객실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1개. 그래서 일단 숙박시설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지하, 역사에 있어서는 3개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대규모 점포 라던가 아니면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 상영관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기준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죠. 꺼내서 걸어가면서 비추면서 가는 겁니다. 피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3개가 한 세트입니다. 50m마다 3개 이상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지하 상가나 지하 역사는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해요. 따라서 이때는 50m가 아니라 25m마다 3개 이상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수량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수용 인원 100명 이상이 아니라 50명 이상이 아니라 100명 이상일 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설치 대상 기준이 틀린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도등에 있어서는요, 기본 2선식을 사용을 합니다. 2선식을 사용을 해서 상시 점등이 원칙이에요. 근데 2선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어두워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사람이 없는 장소 그런 곳들에 있어서는 3선식을 사용합니다. 3선식을 사용해서 평상시에는
점등이 아니라 소등되어 있다가 비상시가 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멸기가 딸까닥 움직여서 점등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언제? 그쵸?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평상시 어두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자, 그러면 그때 언제 유도등이 점등되면 될까요? 비상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했을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되고요.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었을 때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되겠습니다.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화재 발생했기 때문에 점등했겠죠. 따라서 점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수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처럼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작동이 되었을 때,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겠죠? 화재 발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어야겠다.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경보장치에 있어서 발신기가 작동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됩니다. 다음 중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에 관련 폐쇄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이 문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 관련해서 폐쇄 행위가 있고요. 플러스 훼손 행위가 있습니다. 폐쇄와 훼손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쇄 행위는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하나하나 보니까 건축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한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얘는 폐쇄 행위 맞겠죠? 자, 두 번째, 계단, 복도 등에 방법 철책 등을 설치해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피난할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답니다. 폐쇄 행위 맞고요. 자, 비상구 등에 잠금 장치를 설치했답니다. 열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행위 맞습니다. 그러면 1, 2, 3은 아니겠네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연 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지장만 주었답니다. 얘는 폐쇄가 아니라 훼손 행위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 마지막에 제가 기재해 놓은 이 부분도 훼손 행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얘는 3번과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화문을 철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의 고임장치, 도어 스토퍼라고 합니다. 도어 스토퍼 등을 설치 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제거해서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방화문이 있습니다. 항상 닫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너무 답답해. 그냥 열어두고 도어 스토퍼, 우리 말발굽 여러분들 아시나요? 닫히지 않도록 말발굽 있죠? 그걸로 딱 도어를 멈춰두게 해두는 이러한 행위는 훼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폐쇄가 아니라 훼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리고 얘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수월한 문제죠. 옥내 소화전 설비 층수에 따른 수원의 량 산정식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항상 29층까지 해서 2.6만 곱해주시면 됐었는데 이번에는요. 2.6이 아니라 이제는 30층 이상도 출제가 되었고 50층 이상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죠. 우리 이론에서도 다 따져봤습니다. 30층 이상 49층까지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요. 50층 이상 초고층이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곱하기 2 하면 30층에서 49층까지는 5.1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3 해보시면 7.8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중 용접 작업 시에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우리
용접 작업에 있어서는요, 불꽃이 비산하는 스패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스패터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용접 작업 때 사용하는 그 불꽃의 세기가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1번 용접 작업 시 작은 입자의 용접들이 비산되는 현상을 스패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용접 작업 시에는요, 비산 불치가 발생합니다. 이 비산 불치에 있어서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정말 입자가 작아요. 0.3에서 3mm 정도인데요. 무풍 시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11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도 맞겠네요. 자, 불티가 적열되었을 때의 온도는, 자, 불티 1000도도 매우 높아 보이죠? 하지만 이 불티의 온도는 더 높습니다. 1600도씨 이상의 고온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고체 가연물이 점화원이 주어졌을 때 불이 붙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생각을 해보면 250에서 45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즉, 자, 이렇게 비산불티가 생겨서 11m 정도 날아갔을 때 고체 가연물질이 있네요. 손쉽게 그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비산불티에 용접 시에 발생하는 불티에 비산 거리가 꼭 11m 정도냐? 그건 아니고요. 뭐 바람이 불거나 용접 높낮이에 따라서 이 11m는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 요령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난이도가 낮았던 기본적인 문제죠.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요, 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해서 연 1회 이상이 아니라요, 한 달에 한 번 월 1회 이상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맞고요. 세 번째도 맞고요. 네 번째 하나 더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설비의 심장인 부분, 수신기, 소화설비의 심장인 부분, 우리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있겠죠. 가압 송수 장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펌프가 동작해야 됩니다. 우리 펌프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심장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신호 받고 출력까지 일어나게 해주는 이러한 심장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작성해야 된다.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소화전이 15개 설치되어 있을 때 그때 5개 소화전함 최소 개수를 산정해 보랍니다. 자, 우리 5개 소화전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때와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때와 3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 소화전 함을 몇 개 설치해야 되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1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때는 이 각각의 소화전마다 하나씩 5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되죠. 각각의 소화전마다 추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되어 있을 때는요, 최소 11개 이상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11개 이상. 자, 이 5개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엄청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3개의 5개 소화전마다 소화전함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마다 소화전함 하나씩. 자, 5개 소화전이 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죠. 따라서 최소 개수는 11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노설 경보기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자, 가스노설 경보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LPG와 LNG의 LNG죠. LPG와 LNG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공기 무게 29입니다. 공기 분자량. 근데 LPG의 주성분이 프로판 생각해 볼게요. 44죠? 둘을 비교해 보면 1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LNG는요,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메탄은
16입니다. 분자량이. 따라서 공기보다 작죠. 비중이 1보다 작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비중이 1보다 작다,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것은요.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위로 붕 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의 경우 LNG에 해당이 되네요. 연속이, 자, 우리 가스레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스레인지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이 연소기로부터 멀리 갈 수 있을까요? 무거운데 그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수평거리도 중요하고요. 자, 근데 반면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아요. 가벼운 가스인 경우에는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거리 8m 이내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인 경우 누설되면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라고 했죠. 자, 이걸 보시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때 탐지부를 설치할 건데, 자, 여기에서는 두 개가 틀렸습니다. 탐지부의 하단이 아니라 바닥과 가장 먼 요 상단까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닥면의 하방, 바닥의 하방에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바닥면 상방에 30cm 이내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탐지부를 천장과 가까이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천장과 가장 먼, 그러면 이제는 탐지부의 하방이 되겠죠. 즉, 탐지기 하단은 천장면의 밑 하방 30cm 이내에 설치해 주셔야 된다. 4번 맞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 소화전 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 보이시나요? 그쵸? 정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옥내 소화전 함을 그려보면 이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한다. 무슨 말과 동일하냐면요. 방수구는 해당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마다 설치한다. 즉,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함 내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 함은 각 층마다 설치한다와 동일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자, 요 소화전에도 방수구가 있고요. 이 옆에 소화전에도 방수구가 있으면 얘네의 수평거리 딱 찍고 우리 원을 그렸을 때 그때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번 맞아요. 자,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 주셔야 된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사람이 직접 방수구 앵글 밸브를 열어서, 그쵸? 호스를 가지고 우리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1.5m 이하의 공통기준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압 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자, 요 옥내 소화전 함 보시면은요, 표시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발신기, 경종, 위치 표시 등 그 옆에 조그만한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압 송수 장치, 압력을 가해서 물을 보내주는 펌프가 되겠죠. 이 펌프가 기동했다, 주 펌프가 기동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이 점등이 될 겁니다. 얘는 옥내 소화전 함의 하부가 아닌 상부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색상은 적색이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 4번.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상 6층인 노유자 시설의 적응성이 없는 피난기구를 골라보랍니다. 일단 노유자 시설에 있어서는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3층까지는 미끄럼대가 포함이 됩니다.
즉, 요 미끄럼틀 모양의 미끄럼대는요, 3층까지만 적응성이 있고요. 4층 이상이 되면 오히려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4층 이상에는 미끄럼대 절대 안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대신 구조대는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가능합니다. 요게 바로 구조대, 요게 미끄럼대 아닌 것은 1번.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다이어프램이 있고요. 위에 가동 접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프램에 접속된 요 접점이 바로 가동 접점입니다. 즉, 움직임이 가능한 접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반대편에도 접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고정 접점이 되겠습니다. 즉,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딱 고정되어 있는 접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리크 구멍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로 인해서 요 가멸실 내부에 있는 공기가 팽창되게 되면 요 다이어프램을 위로 올려버리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요 접점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가동 접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접점들이 붙어버리게 되면 수신기에 신호가 가는 것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실제 화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잠깐 온도가 올라간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온도가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공기가 팽창이 축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접점이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 리크 구멍을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용도가 바로 리크 구멍이 되겠습니다. 리크 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리크 공이 바로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했을 때는 그 팽창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번 보니까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분당 15에서 20도씨 이상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에 동작하는 감지기 맞고요. 가멸실 공기가 들어있는 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접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멸실 내의 공기가 팽창해서 접점이 붙어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주는 역할 맞고요. 주방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방에는요, 일정 온도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정온식 감지기를 부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동식 감지기는요, 분당 상승률입니다. 온도 상승률. 주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요리하다가 요리하게 되면 불을 사용하죠. 따라서 온도 상승률이 15에서 20도씨 이상이 되는 건 평상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 B급, C급, 즉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에 전부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골라보랍니다. 1등이겠죠? 제1 인산 암모늄이라고 암기하시면 된다. 제1, A, B, C급에 전부 적응성이 있는 것은 1등짜리 소화약제의 제1 인산 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나머지 탄산수소, 나트륨, 칼륨 플러스 요소에 있어서는요, A급은 안 되고요, B급과 C급에만 적응성이 있습니다.